안녕하십니까. 4월 9일 금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태현입니다. 오늘 방송은 영국 지방선거에서 당선하여 현재 구의원을 하고 계신 두 분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의 현주소를 취재한 내용을 보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선거 종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국의 정체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아이린 킴이 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의회민주주의를 하는 입헌 군주국입니다. 군주인 여왕은 영국뿐만 아니라 카먼웰스, 영연방 국가들의 군주도 하고 있습니다. 영연방 회원 국가는 2021년 현재 54개국입니다. 그 중에서 16개국은 아직도 영국 여왕을 상징적 군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왕은 군주로서 독자적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의회에 정부를 구성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너럴 일렉션이라고 불리는 총선 선거 제도를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회에는 여러 개의 정당들이 속해 있습니다. 전국을 총 650개의 선거구로 나누어서 지역에서 한 명씩 총 650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선거구는 평균적으로 7만 명의 유권자를 가지고 있고 인구로는 약 11만 명씩 되는 셈입니다. 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후보는 자신의 능력을 선전합니다. 이렇게 당선된 사람을 MP, 멤버 오브 파워러먼트라고 부르고 이들은 런던 의사당의 사무실을 가지고 로메이커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지역구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들의 업무 중에는 자신들의 지역구, 컨스티초언시 내에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한 카운실 운영자, 오워드들을 관리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 중 반 이상, 325명이 선출된 정당이 향후 5년간의 정권을 잡고 국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다수 당의 당수는 자동으로 수상이 됩니다. 선출된 수상은 군주를 알현하고 군주는 새 수상에게 정부를 구성하라고 주문합니다. 만일 어느 정당도 325명이 안 될 때에는 정책 기조가 유사한 다른 정당과 연합을 하여 과반수를 넘기면서 연립정부를 설립하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임기 중 당수가 바뀌면 별도의 선거 없이 수상도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수상은 군주를 알현하고 자신이 새로운 수상임을 보고하게 됩니다. MP들은 기본적으로 로우메이커들이고 지역구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을 가지고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실질적 업무를 진행할 사람들을 뽑는 로컬 일렉션이라 불리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티와 타운으로 우선 구별되고요. 시티도 메이어가 있는 곳과 프레저던트가 있는 곳으로 나누어지고요. 이런 곳들은 4년에 한 번 치르는 지역이고요. 나머지 지역 카운실러들을 뽑는 선거의 임기는 2년입니다. 런던 지역은 금년에 4년 임기의 런던 시장과 런던 시의회의 대표를 뽑는 지방선거가 있고 런던 내에 33개 카운실들의 카운슬러들을 뽑는 선거는 없습니다. 런던 지역 카운실의 구의원들은 2018년에 4년 임기의 카운실러로 선출했기 때문에 정기선거는 내년에 있습니다. 단지 카운실에 따라서 결원이 있는 곳은 복궐선거를 합니다. 또한 지역구 내에는 여러 개의 동네가 있습니다. 이런 타운의 운영위원들을 오워드라고 합니다. 오워드 즉 카운실러들은 동네마다 보통 2명에서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의회의 MP들과는 다르게 유권자들이 당을 보고 투표를 합니다. 때문에 당마다 같은 지역에 2명씩 복수 대표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이 나와 있지만 정당 이름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2명이 같은 정당에서 공천받은 곳이면 유권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당의 유권자 이름 2개 모두에 X표를 합니다. 개표 결과에서 1등한 당의 후보자 2명 모두 당선하여 지역의 카운실러가 됩니다.
영국에는 이미 2명의 한인이 구의원 워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번에 처음 도전장을 낸 두 한인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영국에서의 한인 역사가 50년이 되어 갑니다. 1970년도 초반부터 한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인들은 런던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밀집 지역이 킹스톤 보로우이고 이 중에서 뉴 몰든에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보로우는 카운티와 마찬가지 용어이고 우리의 군 또는 구와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공식 인구는 18만 정도로 나와 있고 이 중에 한인은 15,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로우 내에는 14개의 타운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2018년 5월 처음으로 2명의 한인이 런던에서 구의원에 당선하였습니다. 한 명은 해머스미스 지역구의 레이븐스파크 타운의 워드로 당선한 권보라 씨입니다. 1979년 생인 권보라 씨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3살 때 무역업을 하는 부모를 따라 영국에 와서 자랐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 몰든에 살면서 윈블던 하이스쿨을 마치고 런던 정경대 LSE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사춘기 시절부터 그녀는 K-팝에 빠져 있었고 한국 영화 기생충을 좋아하는 진보적 성향의 여성입니다. LSE 졸업 후 해머스미스 지역에서 언론사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한국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많은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2014년 어느 날 그녀는 영국 노동당에 가입합니다.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동당 가입 후 그녀는 맹렬한 여성으로 변신해 가고 있었습니다. 히스로 공항 제3활주로 건설 계획에 반대다. 노동당 정책으로 채택되자 시위 때면 피켓을 들고 맨 앞에서 농성 대열에 섰습니다. 그녀는 2018년 자신이 사는 타운의 구의원 공천을 받고 당선했습니다. 4년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선거에 그녀는 재선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분은 하재성 씨입니다. 1960년 청주에서 출생한 하재성 씨는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서강대학에서 MBA를 마친 후 중견 건설회사에 취업합니다. 그리고 2004년 하의원은 그 회사의 런던 지사장으로 부임합니다. 런던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하재성 씨는 한인사회 봉사 업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재영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재영 한인 유권자 연맹 회장 등을 하면서 지도자로서의 그의 능력은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영국 지회장이고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영국 본부의 고문 직책도 맡고 있습니다. 그가 맡고 있는 직책을 보면 그 역시 프로그레시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12년 그는 리버럴 데모크래츠 자유민주당에 가입합니다. 자민당은 중도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19세기부터 보수당과 자웅을 겨루던 리버럴 파어티 자유당이 20세기 중반부터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1988년 당시 사회당과 통합하면서 자유와 분배의 동등을 동시에 주장하는 정치적 중도 정당으로 변신한 정당입니다. 하재성 씨가 자민당을 택한 것을 보면 그의 정치적 성향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자유민주당 킹스톤 지역의 부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한인회장을 하였고 2018년 5월 지방선거에서 킹스톤 지역구 내에 베버리 타운의 워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런던은 4년제 임기이기 때문에 하재성 씨도 재선을 노리고 내년도 5월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는 원래 작년 5월에 했어야만 하는 선거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고 전국적 록다운이 3월 말부터 시작한 때이어서 영국 선거 역사에 없는 1년을 연기하였습니다. 4년 임기 지역의 당선인들은 마찬가지였지만 지방의 2년 임기 워드들은
3년 임기를 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5월 6일 지방선거에 박지현 씨와 조국성 씨 두 분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라면 탈북자란 사실입니다. 지구상 최악의 독재 국가에서 탈출하여 가장 민주적인 나라에 정착한 두 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박지현 씨는 1969년에 북한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여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청진 사법대학 수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졸업 후 중학교 수학 선생이 되었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북한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1998년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찾을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브로커들의 속아 강제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2004년 느닷없이 들이닥친 공안들에 끌려가 북송당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고문도 당했고 배가 고파서 울어도 보았습니다. 결국 몸은 병들었고 죽음을 앞두고 감방에 누워있던 그녀를 교도관들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지나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들을 보기 위해서 다시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국의 유명 일간지들이 박지현 씨 인터뷰 기사를 쓰면서 꼭 소개하는 그녀가 경험한 인생의 한 토막입니다. 중국에 와서 훌쩍 커진 아들을 만났고 아들을 데리고 우여곡절 끝에 2008년 영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착하면서 듣던 대로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수갑도 채우지 않았고 모자가 잘 자리와 먹을 것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부터는 집을 배정해 주었고 베니핏이란 형태의 생활비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사는 것이 안정되면서 머리에 떠오른 것은 공부였습니다. 대학에서 인권학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영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영어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되자 온라인 대학에서 인권학을 공부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에서 하는 인권학 과정도 이수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공부를 위해 자신이 살림을 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박지현 씨는 2016년 보수당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활동 영역을 넓혀 갔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인권 단체들과 연결이 지어졌습니다. 작년 11월 보수당 지역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베리노스 지역구의 무어사이드 카운실러의 보수당 2명 후보 중 1명으로 공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를 거쳐 그녀는 공식으로 공천을 받았고 4월 첫 주부터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자신과 보수당을 홍보하고 다닙니다. 처음 해보는 선거에서 무척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란 것을 느낍니다. 기회를 준 영국에 감사합니다. 이 말은 그녀가 보내온 취재 자료의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성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국성 씨는 1988년생입니다. 33살. 카운실러 후보들 중에서도 어린 나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늘 희죽희죽 웃습니다. 이제 이름을 올렸으니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엔 되지 않겠냐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는 2번의 탈북을 했습니다. 처음 2004년 탈북해서는 중국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잡혀서 북송되었고 나이가 어리다고 감옥에서 얼마 안 있고 풀려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꽃제비로 거리를 헤매며 살았습니다. 지상낙원이란 북한에서 그가 받은 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을 다닌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가시 2006년 탈북했습니다. 기억에 중국이 그래도 먹고 살기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또 잡혔습니다. 그동안에 북한 감옥과 중국 감옥까지 4번을 감옥에 갔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4번씩 감옥을 들락거렸으니 북한에서의 그의 인생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었으니 중국에서 공안에 잡혀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에는 한 번 더 북송되면 자신에게 죽음밖에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맥을 놓고 극도의 불안감에 초조해하고 있을 때
그는 한국의 유명 정치인이 관여하여 탈북하다 중국 공안에 잡힌 사람들을 위한 구조 활동을 하는 단체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풀려나서 2008년 영국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그의 잃어버린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셈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난민 대우는 그에게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영어라곤 해본 일이 없던 19살의 꽃제비 아이가 영국에서 중등교육을 받고 2013년 그는 유니버서티 오브 솔퍼드에 입학해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 졸업식에선 학장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유니버서티 오브 리버풀에서 1년간 공부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졸업과 함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국회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동안에 보수당 피오나 브루스 의원의 보좌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수당 추천으로 오워드 후보로 공천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코로나로 인해 선거가 1년이 연기되면서 국회에서는 그를 영국의회 북한 인권 사무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가 보수당의 추천을 받은 곳은 덴턴 앤드 레디시 지역구의 댐턴 사우스 타운입니다. 덴톤은 역사적으로 노동당 텃밭입니다. 현재 카운실러들도 2명 모두 노동당입니다. 노동당에서는 2명 모두 출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수당에서는 조국성 씨 1명만을 공천하였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번지대 일의 싸움이라 할 수 있지만 팬데믹을 나름 잘 운영해 왔다고 보수당이 칭찬을 듣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친보수 표가 조성국 후보에게 몰릴 수도 있다는 장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간 2명의 카운실러가 필요한 타운인데 혼자 당선되면 1명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후보 중에서 무소속이 1명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조성국 당선자는 무소속 후보와 손을 잡아 연립 카운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속보가 나왔습니다. 여왕의 남편 필립공이 1시간 전 사망하였다는 비보입니다. 이어서 각 정당들은 선거 활동을 당분간 중단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